안녕하세요, 메셀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굉장히 독특해요.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진짜 존재감이 엄청나요. 지금 이렇게 두 개만 놔두고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있는데 존재감이 정말 엄청난 펜입니다. 플래티넘사에서 만든 글래머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진짜 어딜 가져가더라도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굉장히 튀어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혐오스럽다면서 그냥 웃어넘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귀엽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다른 펜이랑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일반적인 멀티펜 같은 거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지금 짧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씩은 들고 있을 법한 프레피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프레피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굉장히 짧아요. 이 글래머란 모델은 사실 어디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 1970년도 후반쯤에 플래티넘사에서 게더드라고 하는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내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게더드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또 게더드를 제가 아직 리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잠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고 하면 굉장히 이거는 사용자의 편의에 맞춘 일본 작가들한테 다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만든 펜이 게더드인데, 이 게더드를 이제 플래티넘사에서 이제 서구권으로 유럽 쪽이죠. 유럽 쪽으로 이제 이거를 수출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뭐 상표권인가, 그다음에 뭐 아니면 특허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걸려가지고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워터맨사에서 그 헌드레드 이어 펜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펜을 워터맨에서 1930년대인가 40년대 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 특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닮았어요, 게더드랑. 그래서 플래티넘사에서 그래도 일단 서구권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고, 그 다음에 몸통을 두껍게 만들어서 이제 서구권으로 진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구권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는 플래티넘사의 그 플래티넘사가 원래 독자 규격이거든요. 플래티넘사의 그 컨버터나 카트리지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냐면 국제 규격 미니 카트리지가 들어갑니다. 생긴 걸로 치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즘에 만약에 구하려고 하면은 사실 그 당시 때 나왔던 걸로 구했을 경우에는 잉크가 거의 쫄아들어 있거든요, 아마. 지금 이것도 잉크가 한 반 정도 쫄아든 상태인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혀 있어도 잉크는 증발을 합니다. 쫄아듭니다. 그래서 카베코에 들어가는 미니 카트리지들을 쓰면은 이제 여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컨버터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스퀴즈 컨버터는 제가 안 해봤는데 다음에 혹시나 되면 또, 왜냐면 또 스퀴즈 컨버터 저한테 없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제가 한번 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그냥 뭔가 쌍둥이 같으면서도 차이가 나죠. 그죠? 클립도 보시면 얘는 그냥 얄쌍하게 긴데 얘는 엄청나게 커요. 아마 펜들 중에서 이렇게 클립이 큰 펜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지금 제가 펜을 제가 직접 산 것만 합쳤을 때 아직 리뷰를 안 해서 그렇지 한 200가지 정도를 제가 지금 사고 보내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건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아주 특수한 경우는 있겠지만 현행에서는 일단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결링도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지만 길이에 비해서는 중결링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죠. 그죠? 이게 제가 처음에 샀을 때는 이제 이렇게 검은색, 흰색, 그 다음에 핑크색, 하늘색 이렇게 네 종류로 샀었는데 지금 남은 거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좀 느낌이 다르죠? 일단 이 친구 잠시 치우고
느낌이 좀 굉장히 다르죠. 주름이 많이 가 있어요. 애벌레처럼 주름이 많이 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이걸 보고 막 혐오스럽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벌레가 생각나서 저는 귀엽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뭐야 이랬는데 귀엽습니다. 한번 열어서 이제 촉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슬리본 형식이고요. 촉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다라는 말이지 어떻게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큽니다. 촉이. 그러니까 몸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길이에 비해서. 한번 프레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프레피 닙이랑 같이 비교해 보면, 그쵸, 프레피보다 닙이 큽니다. 조금 더 커요. 넓어요. 그리고 길이는 모르겠는데 비슷해 보이는데 넓습니다. 같은 회사 펜이죠. 같은 회사 펜. 센츄리랑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센츄리가 영상 찍는 곳에 안 들고 와서 센츄리가 없네요. 아, 센츄리랑 똑같은 닙을 쓰는 게더드가 있습니다. 네, 센츄리랑 똑같은 닙을 씁니다. 현행 게더드거든요. 게더드도 구형 게더드가 있고 현행 게더드가 있는데 저는 현행 게더드를 지금 2개 가지고 있고, 어, 구형 게더드가 확실히 제가 써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가 좀 나요. 그죠? 닙도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짧게 만들고 넓게 만든 느낌이 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잠깐 스티커를 보시면 그 당시에 이게 얼마에 팔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3,400엔으로 팔렸었고, 닙이 중자라고 적힌 거 봐서는 미디엄 닙입니다. M닙입니다. M닙. 이렇게 이제 현행으로 나오는 그 플래티넘 3766닙이고요. 그 현행 게더드 닙이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이제 플래티넘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영어로 플래티넘이라고 적혀져 있고, 좀 연해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플래티넘 적혀져 있고 밑에는 미디엄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현재 지금 잉크를 한번 푹 찍었다 빼서 이렇게 약간 좀 더러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보관이 잘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아주 괜찮습니다. 이게 아마 70년 후반이나 아니면 80년대 때 만들어진 거라서 지금까지 한 적어도 한 3, 40년의 세월이 지난 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정말 보관이 잘 돼서 저한테 너무 날아온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서구권으로 진출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베이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를 하시거나 이제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서구권에서 보통 날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권 뿐만 아니라 뭐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서도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셀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닌 그냥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온다고 보시면 좋아요. 굉장히 굵습니다. 게더드랑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 차이가 굉장히 굵죠. 차이가 나죠. 그리고 뭐 프레피랑 한번 비교해 보더라도 굵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굵냐면 제가 몇 가지 좀 비교를 해드리면 펠리칸 M200이랑 한번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굵습니다. 그리고 짧아요. 짧고 굉장히 굵어요. 어, 또 어떤 게 그거 하기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몽블랑 149 모델이, 그죠? 엄청 굵어요. 현행 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유명한 팬들 중에서는 크기로는, 그죠? 뭐 제일 크다라고 하기는 좀 못하지만, 그죠? 크기로는 뭐 둘째 가름 서로 아래가 몽블랑 149입니다. 몽블랑 149. 149 모델 프레피랑 비교해 보시면 이제 이게 149인 거 아시겠죠? 그죠? 다 굵기나 크기나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149라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런데 게더드 글래머 앞에 딱 가져가면 149가 얇습니다. 그렇게 지금 안 보이죠, 이게. 근데 이렇게 딱 비교해 보시면 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이거.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립을 한번 제가
149를 한번 보여드리면 149는 닙이 이렇게 좀 큰 편이에요. 지금 화면상 이거 하나만 나오면은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는데 프레피랑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제 닙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죠? 닙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니라 요 센츄리나 게더드 닙도 생각보다 닙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닙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죠? 센츄리 닙이 크다고 해도 요 149로 치면은 요 은색깔 부분 있죠? 지금 이거 투톤인데 은색깔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옆에 글래머가 딱 있게 되면 닙은 확실히 작은 게 맞는데 너무 귀엽죠? 안 귀엽나요? 저는 귀여운데. 그래서 149랑 같이 이렇게 길이 같은 걸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제 글래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는 손이 작은 편이라서 이렇게 잡고도 피기가 되거든요. 저는 돼요, 이렇게. 근데 보통 크기의 손을 가지고 계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안 될 거라서 꼽고 써야 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서구권을 그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꽂고 쓰는 게 기본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잡는 순간 뭐 흉기에 가까운 그런 덩어리가 됩니다. 이 보이시나요? 이거 이 감각적인 모습 정말 그 뭐 탱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거 149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꽂아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죠? 길이는 거의 비슷해지고요. 두께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49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두툼함을 느끼려고 하면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굵기로 치면은 둘째가라면 서로 할 그런 펜으로 바뀌어버리고 149를 146이나 아니면 145 사이즈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굵기를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 펜 자체는 이제 어떠냐면 굉장히 완성도는 좋아요. 완성도는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한번 잉크에 푹 담가서 왔다라고 했는데 잉크에 한 번만 푹 담그고 나온 채로도 그 A4지를 한 면 있잖아요. 한 면 전체를 다 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도 잉크가 남았었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또 리뷰를 찍기 위해서 혹시나 이제 잉크가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할까봐 이제 한 번 더 찍어서 왔는데 이게 엠립이거든요. 엠립인데 뭐 일제라서 그런지 엠립이 그렇게 굵진 않고 서양 걸로 치면은 EF와 F 그 정도 사이 그쯤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필감은 약간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 현행 플래티넘이랑은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사각사각거리는 느낌이 없고 약간 몽글몽글거립니다. 제가 샀을 때 노스로 샀기 때문에 어, 그냥 거의 신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그냥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이에요. 플래티넘 프레피에서 나온 F 사이즈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F랑 크게 차이는 안 나죠, 그죠? 크게 차이는 안 나죠. 현행 F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펜 자체는 굉장히 단단하고 안정감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이렇게 뚜껑 끼워서 쓰시면 어느 분도 길이가 좀 짧은데라고 생각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149랑 길이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게더드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죠? 길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건 노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다 생각을 해서 만들었을 거니까 그죠? 약간 노린 것 같아요. 그쵸? 이러면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건 괜찮은 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좀 뭔가 별로라고 하실 분도 있긴 한데, 근데 이런 디자인도 보면 몽블랑에서 버지니아 울프라고 해서 한정판으로 냈었고, 뭐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게더드에 대해서 리뷰를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죠? 굉장히 귀엽고 예쁜 아이템입니다. 다시 핑크랑 하늘색을 드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흰색이 더 두꺼워 보이는 거는 색깔 때문에 있는 차이고 실제로는 두께가 똑같습니다. 네, 정말 옛날 펜이기도 하고 재밌는 펜이기도 하고 무게감도 조금 묵직하고 잡았을 때 단단한 느낌도 있고 여러모로 괜찮은 펜인데 휴대 같은 것도 좀 힘들고 해서 아쉽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그런 펜입니다. 플래티넘 글래머. 꼭 이제 비너스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그 비너스 그 석고상 있잖아요. 하얀 색깔 같은 거. 그거 말고도 약간 갈색깔의 그 멜렌도르프인가 밀렌도르프인가 그거의 비너스라고 해서 그 둥둥한 모양의 비너스가 있는데 꼭 그게 생각나는 펜입니다. 네. 그럼 이걸로 글래머, 플래티넘 글래머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뭐 게더드라든지 하면서 다시 자세한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플래티넘 글래머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크기 사이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